일본 핵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28일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나 언론 모두 일본 발표대로 방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과연 방류라고 우리가 불러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오늘 전국 비상시국회의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우리 초보자들끼리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핵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일본의 용어를 조금 문제 제기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가 아니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매우 논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해서 자기 이익을, 장기적 이익을 취해가는 일본의 거의 민족적 특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얄미우면서도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갖다가 무슨 독립축하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후 한 50년 동안 써먹는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용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맞습니다. 이번에 핵오염수 방류는 흔히들 일본에서 이야기한 대로 알프스를 통해서 이게 처리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과학자들이 하면 알프스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 30여 개의 이게 오염이 돼 있는 인류 몸에 굉장히 해롭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안 하고 사중수소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언어의 유의고,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눈 돌리기 같은 눈 거죠, 돌리기가 일종의.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일본의 정확한 의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이 굳이 국제사회 비난을 자처하면서까지 저 엄청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이유가 뭘까? 더구나 해양투기 금지 협약인 런던 협약 가입국인 일본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한 모순이죠. 일본이 러시아가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런던 협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지금 이게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일본의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자기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게 검토를 해봤더니 결국 이 일본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일본이 로코슈무라는 큰 핵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후쿠시마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아주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2024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80톤 이상의 플라토늄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오염수를 버리게 되면은 그게 이 후쿠시마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의 미략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주변국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카슈무라 재처리 공장을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오염수를 버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농도가 약한 것을 먼저 이렇게 버려서 전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맞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그것도 하겠다. 예. 이런 음모랄까 뭐 그런 속내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것 말씀이시죠. 예, 아유, 정말 무서운 얘기군요. 결국은 경제적인 손익계산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제 핵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뒤 1차, 2차, 3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28일부터 4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30년간 또 어떤 과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 이거 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삼중수소에 그 해당되는 그 핵오염수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 하루에도 왜냐하면 그 냉각수를 뿌려야 되는데 냉각수를 뿌리면은 거기서 계속 방류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그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갖고 계산을 해도 30년은 될 것 같고 계속 생산되는 걸로 하면은 100년도 처리가 못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겠죠. 아마 이게 그 봉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땅에 묻는다든지 기체화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바다에 뿌리는 건데 바다에 뿌리면 바다는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움직이는 공간인데 핵오염수가 이게 온 세상을 이제 바다를 하게 되면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제 우리들 이야기하고 인류의 공동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버리는 것은 아마 굉장히 심각한 그 인류의 위협이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 현실을 밝혀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민국과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본이 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 데이터만 내놓고 입장을 가도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참, 이 문제는 생각할수록 좀 답답한 구석이 있네요. 사실 정치 경제적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대가지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얘기를 한편 하면서도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다 하고 이야기하기가 종국에 가서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전에 이건 뭐 인권의 문제라든가 주권의 문제라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학적이라는 말은 검증된 거잖아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그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은 흔히들 과학적으로 뭐 해가 있다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의 오만이고 과학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DDT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연 휘발유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습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정치적 용어지 그냥 정말로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국들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단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 주변 태평양 연안국가의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수기 없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기가 있어야겠다. 예. 예, 확실히 뭐, 아무리 과학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해도 누군가가
목욕탕 안에다 예. 오줌을 쌌는데 거기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주 내가 잊어먹었는데, 과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인 하더라도 방사능을 갖다가 일정한 부분, 요 정도까지 째이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왜 방사능을 쓸데없이 쬐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결국 인권의 문제고, 인간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노출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책임과 무지 이런 것들이 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그럼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우리를 보호해야 될 우리나라, 우리 국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 우리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조그만의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해야 되겠고, 일본이 지금 핵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하는 것은 바로 일본과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도 오염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쓸데없는 논리를 가지고 뭐 과학이라든지 또 정보를 독점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일본의 대변인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근데 이 핵 방사선 이 부분은 아무리 적은 방사선 피폭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은 암 발생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공 방사선 피폭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본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한국 시민들의 인권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3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4차 방류, 예. 4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1차와 3차의 방류에 대해서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나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꾸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고, 또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소극적 저항이랄까? 뭐 이런 입장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IAEA의 보고서를 빙자하여 일본이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걸 갖다가 방어막으로 삼고 있는데, IAEA 기구도 일본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심도 깊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해수산물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차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국가들, 곧 자기들 영향을 미칠 태평양 국가들도 공동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 사회에는 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초창기에는 일본도 우리 한국 사회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후쿠시마 주변의 어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이루어지고 하니까 아마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의 핵 물리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논문도 발표하고 있고,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좀 괜찮다, 이거 별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일관하고 있는데, 그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민족의 취미 생활이 뭐냐 했더니 국난 극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부고 왕이고 아무도 안 해주는 걸 결국은 국민들이 다 스스로 짊어지고 국난 극복을 해왔다라고 하는 참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 문제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체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이렇게 변동이 심하니까 자꾸만 이슈만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는데, 이 핵오염수 부분은 이슈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좀 캐치를 해서 이 부분에서 집요하게 운동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비상시국회의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한번 좀 이렇게 시청자들께 요약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예,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제 핵오염수 부분에 대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핵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 또 실질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요. 매니페스토를 만들자 해서 이게 글을 만들었는데, 핵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도 아니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된 거다. 이거는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일부 소위 핵 개발국들과 한국 정부를 오히려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나서지 못하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때까지 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시민사회가 물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적인 방사능 물질 투기를 한국 정부나 일본이나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인류에 대한 도전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앞으로 인류 사회의 생존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도 인류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아주 안전을 위해서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고 깊이 숙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일본이 이 부분을 다시금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수용하는 태도. 우리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고 하는 시민단체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한국 정부는 빨리 벗어되고 심지어 정치가가 해산물에 가서 물을 갖다가 마시고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조금 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단순히 수산물이 팔리냐 안 팔리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고 구성원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걸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세계 시민들도 전 인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해 비상시국회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특위 김영주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